자, 오늘은 등비수열의 합 파트에 있는 등비수열의 합의 파트에 있는 원리합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 원리합계는 매우 중요한 이론이에요.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은행 가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의 돈을 저금을 했을 때 얼마가 나중에 이자까지 얼마 해서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이론인 거야.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론이고 실제로 매우 중요한 이론이다 보니까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꼭 열심히 더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용어부터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원리합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도 한데 안 들어봤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자면, 원리가 뭐냐면, 원리라는 게 뭐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말하는 거야. 이 원이 뭐냐면 원금이야. 원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리는 뭐냐면 이자야. 그러니까 원리합계라는 뜻은 뭐냐면 원금하고 이자를 다 더해서 얼마인지 계산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원리합계가 이제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값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지? 자, 이 원리합계는 어떤 이론으로 분류가 되냐면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돼. 저금이 있고, 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상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상환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매우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진 이론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이 부분은 이제 특별 과정으로 다루는 거고 안 배워요. 알았죠? 그러면 저금하고 적금만을 알면 되는데, 저금이라는 거는 뭘 저금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내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은행에서 나한테 그 돈에 대한 이자를 주지. 그러니까 저금한다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돼.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어. 그때 은행은 그냥 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왜 걔네들이 이자를 주겠어요? 당연히 내가 맡긴 돈을 쟤네들이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은행에다 이자를 내면 그 은행은 중간에 그 이자 중에 일부를 나한테 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냥 중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중개만 해주는데 돈을 버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 부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 물론 이런 얘기는 할 필요 없지만 저금이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은행은 나한테 이자를 준다. 그런 개념으로 저금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약속인 거예요. 내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또는 매년 얼마씩 저금을 하겠다는 개념인 거야. 은행하고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10번 저금할게. 그 대신에 내가 이런 약속했으니까 나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돼.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저금을 규칙적으로 여러 번 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적금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제일 쉬운 지금 설명인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금을 규칙적으로 여러 번 한다. 이런 개념인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이제 그러면 저금을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 연이율로 계산해서 당신한테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표현했다고 치자. 연이율로. 이율이 뭔지는 알죠? 이자의 비율인 거야. 내가 너한테 얼만큼의 이자를 줄게, 그 비율을 말하는 거야. 그거를 1년 단위로 계산해서 줄게, 이 말인 거예요. 월 이율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지, 월 단위, 한 달 단위로 너한테 이자를 계산해서 줄게, 이 말인 거야, 지금. understand? 자, 보통 연이율을 많이 써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 다 비슷하지. 연이율을 많이 쓰고 이 연이율이 예를 들어서 연이율이 예를 든 거야. 선생님이 적음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야. 연이율이 예를 들어서 뭐 3%였다. 3%다. 그럼 내가 1,000만 원을 저금했어요. 1,000만 원을 저금했어. 그럼 이자는 얼마가 되겠어요? 1년 동안 30만 원이 되겠죠. 어떻게 알아요? 1,000만 원에 3%가 30만 원이니까. 그러면 원래 합계는 얼마가 되겠어? 1,03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자, 이런 구조야, 저금. 저금은 어떤 거지? 돈을 내가 은행에 맡겼어. 은행은 나한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자를 줘. 그 이자는 우리가 처음부터 정해줘요. 이율로. 1년에 몇 프로씩 이자를 주겠습니다. 라고 정해주는 거예요. Understand? 네, 좋아요. 자, 이거 매우 심플한 이론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 레벨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1,000만 원을 저금을 해서 1년 후에 1,030만 원이 됐어. 그 돈을 예를 들어서 그대로 은행에 저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 알겠어요? 그냥 놔둔 거야,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1년 후에 내가 저금한 돈은 얼마가 되겠어요? 내 입장에서는 1,030만 원을 저금한 게 되겠지. 1년 후에 내 돈이니까 이게 1,030만 원이 내 돈이잖아. 그 돈을 내가 은행에 다시 맡긴 상황이 되는 거야. 근데 은행이 이랬어.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이 처음에 나한테 준 돈은 1,000만 원밖에 안 줬고 30만 원 내가 당신한테 이자로 준 돈이니까 원금은 1,03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이자를 안 찾아가도 그건 어차피 내가 준 돈이니까 당신 원금이 아닌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는 1,000만 원만 원금으로 인정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양아치예요, 아니에요? 양아치.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걸 왜 이렇게 계산하는 거냐면 단리로 계산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단리라는 건 뭐냐면 처음 맡긴 그 원금에 대해서만 계속 이자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맡긴 돈에 대한 이자만 계속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10년을 맡겼어. 그러면 은행이 나한테 30만 원을 10번 주면 그건 단리인 거야. 근데 잘 봐봐.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계산하면 어떤 또라이가 이 30만 원을 그대로 그냥 은행에 두겠어요? 찾아버리지? 그러면 은행은 손해일까 아닐까? 손해야. 왜? 내가 많이 저금할수록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줘야지 은행의 수익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한테 계속 이자만 주면 걔네들이 거지되지 안 거지되겠냐? 생각을 해봐. 그지? 그러니까 은행은 내가 돈을 많이 맡길수록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많이 빌려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돈을 많이 맡기도록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돼? 1년 후에 내 돈을 원금과 이자를 합쳐진 내가 처음에 맡긴 1,000만 원에 은행에서 받은 30만 원까지 원금으로 생각해주는 이 이론을 적용해야지만이 은행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복리라고 해요. 복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에서 은행은 단리를 채택하겠어요? 복리를 채택하겠어요? 조금 전에 설명했어요. 당연히 복리를 채택하겠지. 그럼 이 이론은 그냥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은행 망해요. 아무도 안 맡겨.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현대 수학에서는 다 복리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이 이걸 알려주느냐? 이론으로는 존재하니까 혹시 시험에 나오면 맞춰라지. 이해는 되겠어요? 자, 단리가 뭐다? 처음에 맡긴 원금만 원금으로 인정해주고 이자를 주는 방법. 복리는 내가 맡긴 돈에
이자까지 더해져서 그걸 다시 원금으로 생각하는 방법. 이게 복리야.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단리와 복리에 대해서 설명했냐면 자, 내가 은행에 1,000만 원을 1년만 맡기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10년을 맡길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해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산을 지금 방금 예로 든 것으로 계속 해볼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내 원금 얼마였어? 1,000만 원. 두 번째 원금 얼마였어? 1,030.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여기에 이 유를 곱해준 값으로. 즉 1,000만 원에 아까 있잖아. 원금 더하기 이자. 이자는 뭐냐면 원금을 A1이라고 했을 때 원금의 이 유를 곱해주면 이자가 나와요. 1,0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3 하면 30만 원 나왔듯이. 그럼 원금은 내 A1이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더하면 항상 어떤 꼴로 표현이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런 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고의적으로 이런 꼴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030만 원이지만 그럼 여기 뭘 써야 돼요? 1.03을 적어야 되죠. 1 플러스 3%가 100분의 3이니까. 되겠어? 그러면 다시 이게 1년이 지나면은 얘가 원금이잖아. 그러니까 원금 점 03에 다시 또 얼마를 곱해야 돼요? 다시 1.03을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금에 또 3% 이자를 또 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돈이 늘어나면 우리는 이 돈이 늘어나는 그 값들을 수열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수열의 규칙을 가지고 있죠? 등비의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 저금을 원리합계로 계산을 하면 그 값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똑같구나 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자. 1,000만 원을 10년을 맡겼어. 그럼 이자를 몇 번 받아야 돼? 10번 받아야 되는데 복리로 받을 거니까, 복리의 개념으로 받을 거니까 1 플러스 0.03의 이 공비에 식재 해주면 된다. 10번 받아야 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내가 이자를 10번 받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뭘로 받아? 복리로 받아. 복리로 받기 때문에 공비가 1.03이 그런 등비에서 일반항처럼 표현이 되거든요.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달리로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단리로 받으면 그냥 이율 있지. 방금 우리가 계산했던 30 곱하기 10 이렇게 그냥 끝나버립니다. 30만 원만 10번 받는. 등비수열이 안 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금이 복리로 계산하면, 저금을 복리의 원리합계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면 우리는 그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처럼 표현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적금은 뭐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저금을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횟수만큼 납부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세요. 10년 동안 적립하는 적금을 들었다고 쳐보자. 매년 1,000만 원씩 10번 저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에 1,000만 원, 두 번째 해에 1,000만 원, 세 번째 해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번을 내가 은행한테 저금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적금을 내가 들면 이자를 좀 더 줘야지. 우리가 뭔가 약정을 하면 뭔가 혜택을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실생활처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 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 은행에서. 너 나한테 10번 저금해주는 대신에 은행은 안정적으로 돈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5% 내가 줄게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저금한 돈은 10년 후에 얼마가 돼 있어야지 정상인 거야. 당연히 1000 곱하기
1.05의 10제곱 10번 지금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저금한 돈은. 되겠어? 근데 두 번째 저금한 돈은 이자를 10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10번 저금하기로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10번 저금하면 난 약속이 끝난 거잖아. 그치? 그럼 더 이상 그 다음에는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두 번째 해에 저금한 돈은 이자를 몇 번만 받는 게 정상인 거야. 이 돈은 몇 년 후에 찾는 거다 생각을 하고 계산하면 돼. 9년 후에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자를 몇 번 받겠어? 9번만 받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러면 세 번째 저금한 돈은 이자를 그렇지 8번만 받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받아들여? 그러면 맨 마지막에 저금한 돈은 10년 후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한 번만 받을 수 있겠지. 이자를.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뭘 계산하는 거야? 원리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더한 돈들이잖아. 맞아 틀려? 얘를 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들을 지금 원리 합계로 다 더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열된 수열의 합은 우리가 무슨 수열의 합이 되겠어요? 등비수열. 나열된 수열의 모습이 등비수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등비수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값들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금은 등비수열의 뭐다? 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고 저금은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너무 쉽게 계산하는 거예요. 공비가 어차피 1.05라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등비수열합 우리 원리합계 계산할 때 등비수열합 1.05니까 a 곱하기 1.05에 n제곱 빼기 a 이렇게 쓰고 이 a만 따로 찾은 다음에 sn 구한다. 그리고 내가 10번 저금한 다음 여기다 10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끝. 이해될까요? 네. 이해될까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적금의 이론 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적금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예를 든 거야. 어떤 애가 은행에다 돈을 맡겼어요. 그냥 1년이 지나야지만이 1년 단위로 우리가 1년 단위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22년 1월 1일에 저금을 했어요. 내가 2022년 12월 31일에 내가 돈을 찾았다고 쳐. 그러면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1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는 지난 다음에 받는 거잖아.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잖아. 그치? 그치? 이해는 되니? 근데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1일에 저금해서 2023년 1월 1일에 찾았어요. 1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이것도 지난 거지. 얘도 1년이 지난 거고 얘도 1년이 지난 거야. 그럼 너는 해가 바뀌었는데 2년 지난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싸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아. 받아들여? 우리가 몇 년 후라는 개념은 1년이 지나야지 성립되는 개념인 거야. 받아들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했던 이 방법은 초에 저금해서 말에 찾았을 때 연초에 저금해서 연말에 찾았을 때 생기는 개념인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10번만 저금하기로 했으니까 나 10번 딱 저금하는 순간 내 돈 내놔 이럴 수도 있잖아. 너하고 약속을 내가 10년 후로 약속을 하지 않고 횟수로 10번만 저금하면 나한테 돈 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 돈은 이자를 받아요, 못 받아요? 당연히 못 받지. 저 돈이 어떻게 이자를 받을 수 있겠어?
10번 저금하는 순간 나는 지금까지 저금한 거 나한테 돈 줘야 되잖아, 은행에서. 그래 안 그래? 그런 개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치? 이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에 적금의 두 가지 이론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게 지금 설명이 돼 있잖아. 너네가 봐도 너무 복잡하게 지금 문자로 표현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거는 너네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쌤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대답. 자, 그냥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내가 마지막에 저금한 돈이 1년 후에 내가 마지막에 저금한 돈을 적립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적립한 돈이 1년 후에 찾는 거냐? 아니면 적립하는 순간 찾는 거냐? 이것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적립하는 순간 찾으면 얘도 지금 10년이 흐르는 게 아니죠. 9년이 흐른 거지. 맞잖아. 10년이 흘렀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바뀌는 거야 이제. 9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뭐만 바뀌어? 첫째 항만 바뀌는 거야. 첫째 항이 1000이냐? 아니다. 1년 후에 찾을 거니까 첫째 항이 내가 계산할 때 원리학계 첫째 항이 이자를 한번 받은. 그치? 1000 곱하기 1.05일 것이냐. 이것만 계산하면 차이만 구분하면 되는 거야. 이런 이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수불 기말불이라는 이론을 써서 우리가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굳이 기수불 기말을 모르더라고. 선생님 방금 설명한 것만 잘 생각을 해봐. 내가 10번 저금하고 난 다음에 바로 찾으면 그거는 우리가 1년이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안 지난 거다 생각을 해. 아니다. 내가 저금하고 나서 나는 말에 찾을게. 1년이 지난 후에 몇 년 후,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몇 년 후, 뭐 후, 이렇게 후라는 단어가 쓰면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알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은행에서 이자를 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 이론을 이용해서 해야지 여기 257페이지에 있는 내용처럼 너네가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우려고 하면은 진짜 머리 빠개집니다. 알겠어요? 네, 좋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26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상환이라는 내용과 연금이라는 내용인 건데 이거는 특별 강의 파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에서도 없고 특별 과정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수열의 합, 시그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모두 수고 많았어요.